2주차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통 복식의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 옷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복 옷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 계절별 소재하고 계층별 소재, 이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한복을 볼 때 어떤 소재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보셨던 한복의 소재들은 대부분 실크일 겁니다. 많이 입으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 실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삼배라고 하는 것. 삼배는 대마라고 하는 식물이죠. 대마초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그 대마에서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게 삼배라고 하는 거고요. 점화식물, 다시 말하면 이제 모시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시풀에서 나온 소재는 바로 모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점화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시풀에서 나온 것은 모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마풀에서 나온 것은 삼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름 소재들입니다. 삼배하고 모시요. 그런데 이제 삼배는 조금 평범한, 그러니까 그 평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당한 단어가 없는데 일반 민초들이 주로 이제 삼배를 썼고요. 모시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소재의 경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는 없는 소재이고, 그다음에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시가.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쓰기는 좀 어려운 소재가 바로 모시이고요.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명은 다 아시는 면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코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복 소재 중에서는 가장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울도 있지 않아? 양모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는 양모 생산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혹시 울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수입해서 입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특히 한복의 소재로는 이렇게 면하고 실크하고 그 다음에 삼배 모시 정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장 늦게 들어온 면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보통 이제 무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무명은 목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려 말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면직물의 혜택을 보게 된 거는 조선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복 소재 대표로는 무명, 모시, 삼배, 명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주는 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견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명주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기 때문에 이게 비싸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나라 양반들은 이 명주, 그러니까 실크를 쓸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반 민초들은 사실 이 비단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보잘것없는 소재를 가지고 한겨울도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실크의 경우는 우리 실크를 그냥 평직으로 아주 평이하게 처음 짠 것을 우리가 명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명주도 있는 거고요. 사도 있고, 실크 중에는요, 라도 있고, 능이나 금, 그 다음에 단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실크 종류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것부터 약간 두툼해 보이고, 무늬를 넣어서 짠 것 등 굉장히 다양하게 실크를 짜서 입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은 입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국이 겨울이 굉장히 추운데 그러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건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나라 백성들의 경우는 입을 수 있는 게 삼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주 실크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었죠. 가격이 고가이고. 그래서 굉장히 춥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 면이 들어오고 난 뒤로는 이제 솜으로도 쓸 수 있고 이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면섬유 사이에다가 이렇게 솜을 집어넣어서 누벼가지고 누비못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경우는 이 면섬유가 들어온 것이 일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소재에서는요,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 면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목화라고 하는 뭐 풀이라고 해야 될지 나무라고 해야 될지 식물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솜입니다. 그 솜하고 그 사이에 그 씨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씨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솜하고 씨가 그렇게 분리되도록 하는 거죠. 서양의 경우도 이 면섬유, 그 면직물을 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목화 따는 거 굉장히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보시죠. 미국 남부에서 뭐 이렇게 그 따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화라는 것이 이렇게 그 채취가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솜만 남겨가지고 그 솜으로 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직물을 짜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길고 험합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걸 담당하는 것은 여성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목화 재배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면섬유를 그 사용할 수 있기 전에는 비단하고 삼배옷 정도 이렇게 입을 수 있었는데 비단은 이제 그 백성들의 차지가 아니고 되게 그 추운 겨울에도 3배 정도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다른 문서를 좀 보니까 그 동물의 가죽 그래서 그 개가죽 굿자를 쓰는 그런 옷도 입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우니까 그 3배 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추위를 그 견디는 그런 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가까이 지내는 동물의 그 털을 이용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좋은 섬유인지, 얼마나 좋은 직물인지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땀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죠. 이 면섬유가. 그래서 그 쾌적하게 이렇게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재입니다. 면섬유가요. 면직물이. 그래서 그 한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솜을 넣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면과 면 사이, 그 직물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누비못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따뜻한 겨울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의복 소재가 바로 면이 되겠습니다. 면직물이요. 자, 못입니다. 우리 못이. 우리 그 못이는 전혀 평민들의 소재가 아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반과 귀족들의 옷이다. 못이로 만든 옷은요. 그래서 못이는 쇠기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시풀입니다. 모시풀을 가지고 모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시는 다른 말로는 저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저자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자를 쓰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여름에 굉장히 고급의 옷감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모시를 짜기 시작했는데 우리 잘 알려져 있는 한산 모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모시는 짜는 것이 굉장히 그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모시 짜는 것은 이제 많은 곳에서 짜지는 않고 되게 정해져 있는 곳에서 짜는 그런 그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굉장히 아름다워서요. 예전에는 기록에 우리나라 모시가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그런 것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짠 모시는 실크가 부럽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름용 옷감으로는 이제 최고의 소재이죠. 그리고 그 모시는 이제 굉장히 짜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시가 얼마나 고운가 이런 것을 그 측정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센치나 뭐 미터나 이런 것처럼 도량형처럼 우리나라의 그 모시는 얼마나 좋은 고운지를 표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7세에서 15세까지 이렇게 짜고 있는데요. 지금은 12세 정도만 짜도 특 상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1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30cm 폭에 그 80올로 이렇게 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곱게 짠 겁니다. 그러니까 1세보다는 15세가 훨씬 더 곱게 짠 거죠. 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 삼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배라고도 부르고 이 삼배를 만드는 그런 그 풀을 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대마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관리가 필요해서 아무나 이렇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대마 풀이요. 일정하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배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여름 소재로 혹은 겨울 소재로까지 사용이 됐었습니다. 우선 이제 값이 싸고요. 그 다음에 짜는데 물론 이제 곱게 짠다면 굉장히 짜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곱게 짜는 것은 아니죠. 삼배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사실 여름에 한복감으로는 좋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한복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용구나 용품으로 더 많이 쓰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복을 예전에 삼배로 많이 해 입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우리 한국 사람 곁에는 있었던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칠게 짜가지고 상복으로 이렇게 입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특히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쪽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그 삼배를 짜고 있고요. 거기 그 곡성이라고 하는 곳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개 안동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안동포의 경우는 삼배이지만 뭐 거칠게 짜도 뭐 상관없지만 곱게 짜면 모시처럼 이렇게 그 느껴질 정도로 곱게 짤 수도 있는 게 삼배입니다. 그러니까 삼배는 지금까지도 뭐 수의 같은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상복하고 수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입는 옷이긴 한데요. 상복의 경우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입는 게 상복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입는 게 수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상복을 삼배로 잘 입지는 않지만 수의를 되게 삼배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삼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특히 민초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옷감으로 굉장히 적당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마직물 중에서 린넨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린넨은 절대 한복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여름에 자켓 같은 것을 입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물어보면 이거 마자켓을 샀어 아니면 이거 마자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마자켓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삼배도 모시도 아닙니다. 서양복의 경우는 린넨이라고 하는 아마직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린넨은 한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름에 굉장히 많이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양복에서 쓰는 소재입니다. 린넨은 한복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름에 마로 만든 어떤 그 옷을 입으셨다면 다 린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크, 우리가 섬유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들어 보지 못했던 소재이죠. 그래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이 실크를 수입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탐을 냈던 소재죠. 우리는 한국은 처음부터 실크를 짜서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그 백성들은 입을 수 없었지만 일찍부터 짜서 입었던 소재인 거죠. 얇게 짜서는 여름 소재로 약간 두껍게 짜거나 아니면 속에다가 이중으로 해서 그 입게 되면 보온력도 상당히 있는 소재가 바로 실크 비단입니다. 우리 한자로 견이라고 쓰는 거죠. 이 실크의 경우는 그 서양에는 중세 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알려주지 않으려고 막 이러다가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서서히 이제 실크가 제작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굉장히 늦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 실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의 경우는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실크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직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 하면 우선 그 비단을 구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뽕나무를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뽕잎을 먹어야지 누에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누에 아래서 누에가 나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면 누에가 나와요. 이따 누에 그 이미지를 보실 건데 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쑥쑥 자라다가 어느 지점에 어느 시간이 되면 누에의 몸이 그 투명하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신호냐 하면 나는 실을 토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섭이라고 하는 그 누에가 마음 놓고 입에서 실을 토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섭이라고 하는 데다 올려놓으면 그때 그 누에가 입에서부터 단백질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줄로. 그게 이제 비단실이죠. 근데 그렇게 그 함부로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이 누에는 이제 그 누에가 머리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실을 뿜어내면서 그 집이 바로 누에고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에고치를 가져다가 누에고치 속에서 지금 이제 누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가져다가 그 실을 쫙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로 이제 옷감을 짜게 되는 건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누에가 그 안에서 그 우리 보통 이제 그 자기의 태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을 바꿔가지고 나방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에고치가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가져다가 누에고치를 가져다가 열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 처리를 해주고 수분을 이제 주면서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그 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에가 그 토해낸 누에고치가 이렇게 그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실크는 누에가 입으로 토해낸 실을 실크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에고치가 한 끄트리만 이렇게 찾아내면 누에고치에 그거 풀리면 쫙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고치의 그 첫 그 잡아낼 수 있는 첫 그 실 그것을 이제 단서라고 부르는 거죠. 단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쭉 풀면 굉장히 긴 뭐 길면 뭐 1점 몇 킬로까지 나오는 그 실크 실이 되는 거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그 짜서 실크를 만드는 거죠. 견직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이제 그 조금 더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좋은 그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실크는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 보온성이 좋고 직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두꺼운 소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거의 완벽한 직물입니다. 실크가. 그래서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다채롭게 뭐 개중에는 이제 금사, 은사를 넣어서 이렇게 짜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늬를 넣어서 짜기도 하는 굉장히 다채로운 직물이 실크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매료될 만하죠. 특히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봄, 가을에는 사실 봄, 가을은 보통 이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사, 갑사, 은조사, 항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그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주로 모시, 삼배 이런 것들이 쓰이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시원해 보이는 푸른 색깔의 염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자연 소재가 갖는 소색 그대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색은 나중에 이제 그 색깔 특히 이제 그 백의 민족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제 나중에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소색의 경우는 원래의 섬유, 원래 직물 색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의 경우는 이제 실크나 아니면 면에다가 솜을 넣어서 누벼서 입는 거죠. 겨울에는 이렇게 입습니다. 자, 계층별 소재는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반들의 경우는 이제 견직물, 실크나 모시 같은 것을 사용했고, 대부분의 이제 백성들의 경우는 이제 그 면섬유를, 나중에 들어온 면섬유를 가장 많이 사용했겠죠. 그리고 면이 들어오기 전에는 삼배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